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확실한 안정세는 아니라고 보고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즉 2.5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지만 최근의 감소세를 봤을 때 강화된 거리 두기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향후의 며칠의 경과는 어떤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2단계 또는 2.5단계를 시행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지금 100명에서 200명대의 수준은 한동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 내려진 이른바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또 그동안 방역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던 프랜차이즈 제과 제빵점이나 빙수점 등에서도 앞으로 매장 내에서 취식이 금지되는데요. 혹시 이 외에 또 주의해야 할 시설이나 사각지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스크를 벗지 말아야 되는데 마스크를 벗게 되는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주변에 누군가가 타인이 있거나 아니면 거리두기가 안 되는 굉장히 밀집한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든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제과제빵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음식물 섭취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 건데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대부분의 음식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먹을 수 있지만 점심 같은 경우는 밖에 있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음식물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식당을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으면서 또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점심 때 어떤 식당 내에서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먹는 것보다는 어떤 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지금은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마스크를 벗게 되는 모든 곳이 고위험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역학조사의 한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역학조사의 한계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비단 지금 재확산 시기보다는 그 이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크게 안정화돼서 하루 1일 신규 확진자가 50명 밑으로 더군다나 10명에서 20명까지 나왔을 때 당시에도 보건당국에서는 최근의 전파 양상이 역학조사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역학조사의 한계를 실제로 이제 방역당국에서 나타냈던 거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보다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방역당국의 어떤 역학조사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좀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가장 상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앞서서 질문하신 것 중에 이러한 어떤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한동안은 100명에서 200명 수준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지역사회에 또 그리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전파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일단 수도권의 2.5단계 또는 전국적으로 2단계가 일정 부분 좀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제한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나설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수도권의 2.5단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별 기준으로 삼는 확진자의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로 이제 완화되려면 적어도 하루에 1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단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한 50명 안팎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거나 50명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1일 신규 확진자의 숫자가 크게 감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문제는 위중 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병실 확보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병상을 확보하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는 좋겠죠. 근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고 일정 시간이 좀 흘러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특이적인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효과에 대한 논란은 다소 있습니다만 현재 긴급 승인돼 있는 약물이 렘데시비르가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보 방안인데 현재까지는 실제로 공급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나 현재 그 어떤 위중증 환자 숫자가 150명대인데 앞으로 이게 더 증가할 거로 보이거든요.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비축하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수량은 어떠한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되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렘데시비르 자체가 효능이 그렇게 우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약물과의 병용요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백신 이야기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약 1,7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뒷받침돼야 할까요? 글쎄요, 현재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백신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예비 선정 포함해서 3개의 제약사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제약사에 보통 한 5개의 후보 약물들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후보 물질들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모를까. 근데 그거에 대한 보장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현재 집중 지원하고 있는 후보 물질들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추가적인 어떤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다방면으로 다양한 후보 물질에 대한 지원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향후에 특정 약물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후보 물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코로나19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됐는데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